안녕하세요. 앞선TV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 돌출행동을 일삼던 지구의 악동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공화, 민주, 어느 당의 누가 되어야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든지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를 5배 인상하라는 트럼프의 재임 중 갑질에 자존심 상해온 우리 국민 중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보다는 좀 덜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자신들은 한쪽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중국과 멀어지라고 강제하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한일 협력을 압박하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와 AI를 기반으로 한 분야 같이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더욱 그 영향력을 키우려 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약화되는 제조 분야까지 독식하려는 그야말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놀부 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해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치 환경과 자기들이 시장 경쟁력이 부족해 못 파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못 팔고 있으니 너희도 팔지 말라는 강요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해도 이건 심하다고 할 만한 갑질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공화당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꼬여버린 남북 문제에 어떤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의 독불장군식 정치 행태가 또다시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미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재벌 자산가로서 돈을 벌 만큼 벌어본 그로서는 올해 이미 78세라는 노년에 접어들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면 80을 훌쩍 넘겨 퇴임하게 됩니다. 임기 중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가진 파키스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노벨위원회가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벨상 받기를 갈망해온 트럼프의 그간 행보로 보면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해본 일이니만큼 대통령으로서 전임 때 경험 부족으로 못해본 것을 마음껏 전권을 휘두르며 통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임 때 불발로 그친 북핵 문제의 정리를 위해 획기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위한 행보 역시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며 바이든이 자신을 사법수사로 욕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자신이 당한 몇 배의 강도로 수사에 구속시키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주장이 누구보다도 뚜렷하며 이를 무기로 오늘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방위비를 더욱 올리려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지난 임기 때와 같이 또 미군 주둔비를 지금의 5배로 올려달란다든지 하는 갑질을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이를 수동적 아니 피동적인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만 하나요? 그땐 정말 국민투표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미국이 지금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를 미국이 지난날 우리 한국의 지원과 원조를 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된 측면은 분명 있지만 이는 당시의 국제 여건과 지금과는 비할 수 없는 위치로 지구의 경찰국을 자임하던 당시의 미국을 바라보는 여타 우방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면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우리에게 뽕을 뽑을 정도로 회수해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 국민의 못할 짓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비롯 수없이 많은 만행이 있어왔으며 지금도 정치, 경제적 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맹목적인 우방 타령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서로가 윈윈하는 우방의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군사강국이 된 것은 미국이 아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측면이 있고 우주선을 자체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것도 미국이 아닌 러시아의 도움이 컸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빌려준 차관을 받지 못해 이에 대체 수단으로서 이어진 것이므로 러시아 역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군사강국이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오히려 우리가 군사강국이 되지 못하게 제재만을 가해왔습니다. 그저 적당히 보호해주고 적당한 선의 국력을 가지기만을 바란 것입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하게 막아온 것은 물론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등 우리가 전후 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부터는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면 어찌 보면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군 못지않게 북중러 등 미국의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가들과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최전선에서 미국 방위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앞장서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이를 제재만 가해오다 우리의 줄기찬 요구와 협상에 의해 마지못해 제한을 푸는 것 등은 진정한 우방이라 여기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미중일 북러 가운데 가장 심한 갑질로 보여집니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미국 외에 중러일 가운데 미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안정적으로 협의되어 온 어떤 협상 금액을 갑자기 5배로 올려달라고 할 국가가 있을까요? 여기서 원자재 파동과 같은 예외의 현상은 배제할 필요가 있겠지만 원자재 파동 같은 경우에도 5배 인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중러일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도 않겠지만 한다 해도 우리는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중러일 가운데 미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못 팔면 너희도 팔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국가가 있을까요? 이 역시 요구도 못할 테지만 한다 해도 우리는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인 미중 러일 그리고 국민 생활은 비참하지만 나름의 군사강국인 북한, 왜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걸까요? 하물며 우리의 도움을 받는 처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마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눈 씻고 봐도 우리와 진심으로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가라고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그나마 러시아, 특히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었고 우리의 무역 수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그마저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려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도 우리와 친해 보이는 국가가 없는 느낌입니다. 제발 이제는 우리도 호구짓 좀 그만하는 모습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